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여러분, 깎아놓은 사과를 그대로 놔두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사과의 겉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현상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던가 또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산화환원 반응을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나눠서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을 먼저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산화 반응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 그대로 산화라고 하는 것은요, 산소와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즉,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모두 다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실험 아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리판을 준비하고요. 이 구리판을 겉불꽃에 집어넣습니다. 겉불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 그대로 불꽃의 바깥 부분이에요. 이런 겉불꽃은요, 공기와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공기로부터 충분히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판을 이렇게 겉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구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산화구리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개의 구리는 산소 분자 한 개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구리를 볼게요. 구리라고 하는 이 물질은요, 산화구리로 변하면서 산소를 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수소를 잃는 과정도 산화라고 하고요. 또는 물질, 원자라든지 이온 같은 그런 물질들이 전자를 잃는 과정도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의 정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산화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4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그 회색의 금속이 있어요.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럼 이 마그네슘이 활활활 잘 이렇게 타오르게 되겠죠. 이 과정을 보면요, 두 개의 마그네슘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두 개의 산화 마그네슘을 만듭니다. 이때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서 산소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 마그네슘은 산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제 숯불을 피우게 되죠. 근데 이 숯은 탄소라고 하는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탄소도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게 되지요. 따라서 탄소는 산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 여기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은 장신구가 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니까 은에 녹이 슬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도 산소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은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은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은이 녹슬어서 산화은이 될 때도 산소와 결합함으로 은이 산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철. 자전거를 이루고 있었던 이 철이 녹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필요한데요.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철이 되는 동안 철은 산소를 얻게 되죠. 즉 철이 산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숯이 타는 과정인
연소 과정이나 은이라든지 철과 같은 금속이 녹쓰는 과정인 부식 과정, 이러한 두 과정은 모두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산화와 정반대 성질을 띠고 있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원이란 이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환원 반응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구리판을 거풀꽃 속에 집어 넣었더니 구리가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변한 산화구리를 이번엔 어디에 집어 넣느냐? 속불꽃 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럼 속불꽃은요, 이름 그대로 거풀꽃 안쪽에 있는 그런 불꽃이에요. 그럼 공기와 닿는 면적이 거풀꽃보다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램프에서부터 이제 심지를 타고 올라온 이 알코올이 충분히 연소되지 못하고 타지 않은 탄소라고는 한 성분이 이 속불꽃 쪽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으면 그 속에 연소되지 못하고 남은 탄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자면 두 개의 산화구리는 탄소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구리와 한 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산화구리를 볼게요. 산화구리 속에는 산소라고 하는 원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리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수소를 얻게 되거나 또는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그 물질이 환원되었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환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엔 환원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이 4장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여기에 전해질을 집어넣으면 물이 분해가 되지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이 물이 수소로 변하면서 수소 기체가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물이 분해되는 이러한 과정은 물이 환원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산화수은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이 산화수은이 수은과 산소로 나눠져요. 그럼 산화수은이 수은으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 과정도 산화수은이 환원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녹슨 은, 산화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산화은이 은과 산소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산화은이 환원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째 과정은요. 산화구리가 들어있는 요 시험관 안에 수소기체를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뜨겁게 가열을 하지요. 그러면 산화구리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구리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리죠. 따라서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 환원 반응이란 산소가 결합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현상, 즉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수소가 떨어지거나 달라붙는 현상, 또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현상도 모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화학 반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화구리가 탄소와 반응을 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지요. 이때 이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산화구리는 무엇이 되었다?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산화구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산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반응 안에서 누군가는 그 산소를 받았겠죠. 누가 받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탄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산화구리에서부터 떨어진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과정 산화라고 하겠죠.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보면요. 산소를 잃는 물질, 즉 환원되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산소를 얻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산화제, 환원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볼게요. 개념 볼게요. 자기 자신은 산소를 잃고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 산화제다라고 했어요. 그럼 위의 반응에서 산화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구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산화제와 정반대의 이름 환원제라고 하는 개념도 볼게요. 이 환원제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됩니다. 산화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반응해서 볼게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이 탄소 같은 물질을 우리가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산화제와 환원제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그리고 둘은 공통점이 있죠. 어떠한 공통점? 산화-환원 반응의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반응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에서 어떤 것이 산화제, 어떤 것이 환원제로 작용하는지 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볼까요? 첫 번째,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마그네슘과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으로 변하면서 산소를 얻게 되지요. 이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탄소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는 과정, 이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때 이 마그네슘은 어떤 물질에 해당할까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니까 환, 원, 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니까 산, 화, 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두 번째 반응 볼게요. 에탄올을 태웁니다.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는 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을 태우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고요.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에탄올 먼저 봅시다. 에탄올을 보면요. 분자가 굉장히 크죠.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탄소 2개당 산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탄소 하나당 산소 2개가 결합하죠. 따라서 탄소 하나당 결합한 산소의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산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가지고 있었던 수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산화된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된 물질이 있죠. 누구? 바로 산소가 환원되었습니다. 산소가 분자 상태였었는데요. 이것이 물이 되면서 수소를 얻게 되죠. 환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에탄올은 어떤 물질의 역할을 하죠?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 산소는요. 산화제의 역할을 하죠. 산소는 항상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이번에도 연소를 시키는 과정인데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을 연소시킵니다. 그래서 메테인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메테인은 가지고 있었던 수소를 잃고 산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죠. 이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산소는 수소를 얻는 과정, 환원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메테인은 그럼 어떠한 물질의 역할? 바로 환원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산소는 항상
산화제의 역할을 하지요. 마지막 반응 볼게요.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 그런 화학 반응인데요. 산화구리에 수소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서 구리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산화구리는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되니까 환원되고요. 이때 수소는 산소를 얻게 되어서 물이 되지요. 산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산화구리는 어떠한 물질의 역할?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니까 산화제. 그럼 이때의 수소는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반응물 중에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 환원제라고 하며 산화제와 환원제는 모두 다 반응물 속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산화, 환원 반응의 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2가지의 예들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음식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첫 번째, 사과를 이렇게 잘게 잘라요. 잘라서 공기 중에 가만히 방치를 합니다. 사과뿐만이 아니라 감자도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깎아놓은 면이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사과나 감자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변 현상도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음식물이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변하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하고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부패,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 사진을 보면 김치가 있죠. 김장을 해서 이제 맛있는 김치를 담가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발효. 그리고 식빵에 보니까 곰팡이가 피고 썩었어요. 이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라고 해요. 이렇게 발효와 부패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손난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액체 손난로, 이게 똑딱이가 들어있는 손난로가 있고요. 가루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드는 손난로가 있어요. 액체 손난로 같은 경우에는 똑딱이를 눌렀을 때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어서 그 응고열로 인해 우리가 손을 따뜻하게 녹이는 거고요. 고체 손난로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럼 흔들면 이 철가루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즉 철이 산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우리가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녹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체 손난로에서 이제 철가루가 산소랑 결합하는 것, 이것도 바로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표백제. 표백제라고 하는 것을 옷을 하얗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죠. 표백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염소계 표백제와 산소계 표백제 둘로 나눕니다. 특히 이 산소계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과 산소로 이제 쪼개지면서, 즉 과산화수소가 환원되면서 섬유 속에 들어있었던 그런 착색된 물질들을 하얗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파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파마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요. 파마를 할 때에는 약을 두 종류를 씁니다. 파마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머리카락에 첫 번째 약품을 골고루 발라요. 그럼 그 약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품을 뿌려요. 근데 그 두 번째 약품은 다시 산화시키는 약품이에요. 근데 미용실에서는요, 이 산화시키는 약품을 중화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말하는 중화제라는 것은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환원시켰던 것을 다시 산화시킨다는 산화제의 의미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것들 모두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럼 그 다음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폭발성이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수소에 불을 붙이면 굉장히 많은 열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요. 수소를 태우면 공기 중에서 꼭 필요한 기체 산소가 있겠죠. 이 둘이 반응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안정적인 물질,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선의 연료로 활용합니다. 이 수소가 물로 변하는 이 과정도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촉매 변환기. 이 장치는요, 자동차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안쪽에 이제 장치되어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이 배기가스를 조금 덜 유해한 성분으로, 그러니까 무해한 성분으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장치를 촉매 변환기라고 해요. 그럼 촉매 변환기의 원리를 이 아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유, 그러니까 휘발유라든지 경유 속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탄소가 연소되면, 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는데 엔진 속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요. 그래서 탄소가 완전히 타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되어서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라고도 하는 기체인데요. 젖은 연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기체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도 만들어지고요. 또 공기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질소기체인데 이 질소기체는 굉장히 안정합니다.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뜨거운 엔진 속에서, 엔진 속은 뜨겁기도 하고 압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 속에서 이 질소기체가 들어가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그 물의 액성을 산성으로 바꿉니다. 즉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공기 중에 방출을 하게 되면 공기가 오염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무해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기체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장치를 우리는 촉매 변환기라고 해요. 그 과정을 위에서 살펴보면요. 일산화탄소는 다시 한번 태웁니다. 산화시켜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바꾸고요. 그리고 일산화질소는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질소기체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질소는 질소가 되면서 환원되고요.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소기체와 이산화탄소 기체로 바꿔주는 이러한 장치, 촉매 변환기의 역할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예를 살펴볼게요. 고려청자를 보면 특유의 그 푸른색 빛이 이제 나게 돼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도자기를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굽는데요. 그렇게 되면 탄소가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 일산화탄소가 유약 속에 들어있는 철을 환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유의 그 푸른색, 빛이색을 띈다고 하고요. 오래된 유물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표면이 부서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등등등 유물이 이제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산화된 유물들, 특히 금속 같은 경우 산화된 금속을 환원시키거나 더 이상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우리가 소독약 바르죠. 근데 그 투명한 소독약을 바르면 부글부글 거품이 나요. 그때 그 거품은 산소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이러한 소독약은 대부분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 과산화수소가 산화환원 반응을 해서 세균을 죽이고 그때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생물 속에서 일어나는 예를 볼게요. 특히 식물은 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디에서 일어나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영양분을 만들죠. 이때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 이산화탄소랑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 볼게요. 탄소 하나당 산소 2개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포도당이 되면서 탄소 6개당 산소 6개. 그러니까 탄소 1개당 산소 1개로 탄소 1개당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었죠. 따라서 이 과정은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수소를 얻는 과정이니까 환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물은 수소를 잃고 산소가 되니까 산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살펴보면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포도당이 환원되어서 이산화탄소로 산소가 환원되어서 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 세포 호흡처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몸속에서도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있죠. 바로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붉은색의 단백질 속에는 철이라고 하는 입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산소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폐에서는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즉, 산화돼요. 그럼 이렇게 산화된 헤모글로빈이 혈관을 따라 둥실둥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 곳곳에 있는 조직세포로 가요. 근데 이 조직세포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 이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즉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분리됩니다. 환원되는 것이죠.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산화되고 환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폐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무궁무진하게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 가루를 탄소 가루와 섞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가열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산화구리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죠? 구리 옆에 보면 로마 숫자 2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구리는 2+ 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산화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산화이온은 2- 이온이죠. 그럼 둘이 결합을 해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인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1개당 산소 1개가 결합되어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것은 CuO 이렇게 산화구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탄소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구리와 산소가 이제 이 결합이 끊어져요. 그럼 이 산소는 탄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고 그리고 이 산소는 탄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완전하게 연소되었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반응 후 산소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산소 2개, 반응 전에 구리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구리 2개.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환원이 되고요.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만드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밖에 없죠. 이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릴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탄소는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
탄소 볼게요. 탄소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죠. 따라서 이러한 탄소는 우리가 환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산화구리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니까 이것은 산화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3번. 산화구리의 색이 검게 변한다.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환원되어서 구리로 변하면 구리 특유의 붉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검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붉게 변한다라고 고쳐야겠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관 속 물질의 질량은 점점점 감소한다. 지금 이 시험관 안에는 산화구리랑 탄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체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따라서 이 안의 질량은 점점점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5번째, 산소는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이동한다. 산소는 산화구리에서부터 탄소로 이동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보고 골라내라는 것이죠. 1번을 보면 일산화탄소를 태워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때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하나 더 얻어서 산화가 되죠. 그렇다면 산소는 환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산화, 환원 반응 맞고요. 그럼 두 번째,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과산화수소가 물이 되면서 수소를 잃어버려요. 산화되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었던 산소는 환원이 됩니다. 그렇죠? 3번, 산화구리가 수소랑 반응하면 구리와 물이 되는데 이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어서 구리가 되고 수소는 산소를 얻어 산화되어 물이 됩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염화수소, 염산이네요. 이것이 수산화 나트륨. 이것과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염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눠지고요. 이것은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럼 이러한 이온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물질들은 수용액 속에 이온으로 남아있게 되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하지 않고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중화 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음 5번,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을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메탄올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수소를 잃고 산소를 더 얻기 때문에 산화되고요. 이때 산소는 수소를 얻어서 그래서 물이 되죠. 환원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산소를 얻는지 잃는지 또는 수소를 얻는지 잃는지 또는 전자를 얻는지 잃는지 그 과정을 보고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따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구리와 수소의 반응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화학 반응식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산화구리와 수소가 반응해서 구리와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친절하게 다 알려주었는데요. 이때 이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죠. 따라서 이 과정은 환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수소 기체는 물로 변하면서 산소를 얻게 되지요. 따라서 이 과정은 산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산화구리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니까 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수소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는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에서 반응물로 참여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에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은
구리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열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산화구리에 수소를 공급하면서 가열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부터 보면요. 구리가 있지요. 여기에 산소 기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요. 그러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개수를 맞춰볼까요? 반응 전 산소가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산소 2개, 반응 후에 구리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구리가 산화구리로 바뀌면서 산소를 얻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지요. 다음 나를 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기체? 수소 기체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가열을 했죠. 그렇다면 산화구리에서부터 구리와 산소가 결합이 끊어져요. 그리고 이 산소가 수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인 구리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게 되므로 환원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수소는 산소를 얻기 때문에 산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산화탄소는 화학 반응식에 등장하지 않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2번, 가에서 구리는 점점 붉은색으로 변한다. 구리가 원래 붉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화구리로 변하면서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쳐줘야겠고요. 3번, 나에서 수소는 환원된다. 수소는 환원된 것이 아니라 산화되었죠. 따라서 이 뒷부분 틀렸으니까 고쳐주시고요. 다음 4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나에서 산화구리는 산화제이다. 산화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산화구리는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요. 따라서 산화구리는 산화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수소는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도 5번 보기도 볼게요. 가에서 금속이 환원된다. 가에서는 금속이 산화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고요. 나에서는 금속이 산화된다. 나에서는 금속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쳐야겠어요. 따라서 맞는 설명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린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며 둘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을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하지요. 다음 2번째 볼게요. 자신은 산소를 잃고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산화제라고 하고요. 자신은 산소를 얻고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 모두 다 반응물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은 산화환원 반응의 2번째 시간으로서 연소, 부식, 재련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